자,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은요. 암 자연치유 식사법, 암을 고친 막스거슨 식사요법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실 자료는 암의 치료법이라고 하는 Cancer Therapy라고 하는 요 책을 참고하셔도 되고, 여기 Essential for Curing Cancer라고 하는 요 책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암 치료를 위해서 비난을 받은 이 막스 거슨의 히스토리를 이런 기자들이 모아서 엮어 놓은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막스 거슨의 테라피를 잘 적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이 막스 거슨 박사님도 사실은 자기가 환자였어요. 예, 존 맥두걸 박사도 자신이 이 뭡니까 종합병원이셔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대에 간 것처럼, 역시 막스 거슨 박사도 자신의 편두통을 오랫동안 없어지지 않는 평생토록 시달렸던 이 편두통을 고치기 위해서 의대에 진학하게 됩니다. 거슨 박사는 독일 태생으로 10대부터 편두통이 아주 심해서 의대에 진학하게 돼요. 하지만 세계 최고의 의학도들도 편두통을 고치지 못하는 것에 회의를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켈리 터너 박사도 많은 암 환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하버드 의대에 갔는데, 정작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아서 그의 저서의 책 이름이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이잖아요. 그래서 켈리 터너 박사가 누구에게 배웠냐면, 말기 암에서 회복된 많은 사람들을 몇천 명을 인터뷰하면서 거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암 환자가 레디컬 리미션. 그래서 켈리 터너 박사의 저서의 이름이 뭐냐면 레디컬 리미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유리 양이 원서로 보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 어저께 보셨어요. 유방암의 항암, 방사선, 호르몬 대체요법보다 근본적인 치유 방법. 에스트로겐 수치를 자연적으로 낮출 수 있는데,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뿐만 아니라 유방암에서 비롯되어서 폐나 간이나 림프나 뼈로 전이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저께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이의 원인, 재발의 원인을 알고 봤더니 뭐였어요? 예, 항암이 원인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제 이제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슨 박사도 역시 의대에 가서 자신의 편두통을 좀 고칠 수 있을까 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편두통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편두통을 고치기 위해서 수십만 권의 논문을 접하다가 한 논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논문의 내용은 뭐냐면, 편두통이 내가 먹는 식사와 관련이 있다는 논문을 접하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어떤 음식이 편두통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편두통의 원인이 뭐였냐면, 범인이, 여러분 독일 음식에는 이 소세지, 햄, 베이컨을 소금에 절인 짭짤한 이런 요리들이 많죠. 그래서 이 막스 거슨 박사도 바로 자신의 동료들, 젊은 독일 의사들이 좋아하는 생선도 지방이 많은데 거기에 크림을 바른 생선, 그리고 주식처럼 먹던 양념한 매운 소세지, 가공 정제되어 있는 이 훈제된 이 베이컨이나 소세지, 햄, 그리고 치즈, 버터, 달걀, 버터, 마가린, 치즈, 마요네즈와 같은 그런 고지방 음식들, 그리고 달걀, 우유, 흰 밀가루로 만든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 전형적인 영양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식품들이죠. 그리고 포도주, 맥주, 독일 하면 이 비어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맥주와 그다음에 염장한 음식들, 소금을 이렇게 정제되어 있는 많은 소금들이 이 음식물에 절여진 것들, 바로 이러한 육류가 자신의 편두통의 원인인 것을 논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대신에 도정하지 않은 곡류와 그리고 통밀빵, 그래서 IP6와 피트산염이 그대로 살아있는 현미, 눈, 쌀눈, 그리고 통밀, 밀룬, 이런 그 IP6 피트산염이라고 하는 뼈 밀도를 가장 완전하게 충족시켜주고, 특별히 최근에 어제 이제 제가 강의한 내용을 보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알츠하이머 치매 증세가 있는 그 노인분들이, 제가 하버드의 통계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치매와 알츠하이머와 비타민 B12 결핍증이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해서, 그래서 치매 환자들에게 비타민 B12를 제공했더니 치매 증세가 사라진 수많은 논문 사례들을 들어서 강의한 내용을 보시면서 어머님이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는
예,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제하지 않고 도정되지 않은 영양가가 살아있는 IP6와 피트산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대로 살아있는 훌푸드로 먹는 이 곡류와 통밀빵, 그리고 감자, 고구마, 그리고 마늘이 얼마나 강력한 항암 성분이 있는지, 각종 채소와 과일, 이러한 그 영양가가 살아있는 산 음식들은 편두통을 일으키지 않는데, 다 정제되고 훈제돼 있고 이런 죽은 음식은 다 편두통의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몇 개월 동안 편두통을 일으키지 않는 음식만 먹은 결과 거슨 박사의 편두통이 사라지게 되고, 또 관절염이나 간질환, 심한 피부병이나 다발성 경화증, 여러분 요새 다발성 경화증으로 전화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상당히 많이 생겨요. 예, 그런데 이 다발성 경화증, 그다음에 루푸스도, 그리고 갑상선 질환, 심장병, 천식, 수많은 난치병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난치병들이 다 자가 면역 질환까지 보니까 다 뭐 때문이냐면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을 근거로 한 잘못된 식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막스 거슨 박사가 깨닫게 됩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잘못된 식사로 인해서 발생한 각종 질병들이 여러분들처럼 좋은 음식과 올바른 식사법으로 바꾸니까 그렇게 고질적으로 고쳐지지 않던 암을 비롯한 이 편두통을 비롯한 모든 난치성 질환이 고쳐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가면역 질환으로 평생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루푸스 환자들은 보면 얼굴에 이 나비 모양의 이런 발진이 있죠. 예, 그래서 상당히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이 고생하시는데요. 자, 루푸스 피부 결핵도 사실은 거슨 식단으로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한 편두통 환자가 그 루푸스 피부 결핵도 거슨 식단으로 치료되었다고 보고하고, 또 다른 루푸스 환자들도 연달아서 닥터 거슨 박사의 식단을 바꾸었더니 결핵을 비롯한 모든 난치성 질환들이 치료가 되면서 막스 거슨의 이름이 유명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얼굴 모양의 나비 모양 발진뿐만 아니라 전신의 다른 장기에도 염증이 나타난다고 해서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제가 몇 년 전인가 제주도에서 왔던 그 루푸스 환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기자였어요. 예, 그런데 이분이 와서 한 달 정도 있었는데 그 증세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도 이 저지방 채식 식단으로, 건강한 식단으로 고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많이 가지고 가시게 됐어요. 자, 그런데 자, 1929년 유명한 폐 전문의 페르디난드 사우어브루흐 박사가 그를 사우어브루 미넨에 있는 결핵병동으로 이제 막스 거슨 박사를 초청해서 450명의 피부 결핵 말기 환자들을 실험해 봤어요. 피부 결핵 말기 환자들에게 실험할 때 그 당시의 결핵은 불치병이었습니다. 예,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데 이분들에게 거슨 박사의 테라피를 적용을 해봤더니 446명의 환자가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자, 450명 가운데 446명이면 4명 빼고는 완전히 회복이 된 겁니다. 치료율이 99.1%가 완치가 되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 약물로는 계속 재발되고 전이되고 다른 데로 위치만 바뀔 뿐일 때가 많은데, 이분들은 완전히 체질이 건강 체질로 다 바뀌어 버린 거예요. 거순요법은 결핵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면역이 약한 사람들에게 표준적인 치료 방법으로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거순요법에 의해서 결핵 치료로 스위스 산악 결핵 요양지인 다보스가 문을 닫게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제 스키 리조트 시설로 변경되었다고는 하지만, 자, 그래서 이 암 치료에 확신을 얻게 됩니다. 거슨 박사가 결핵에서부터 자신의 편두통에서 결핵까지 진행을 하다가 이제 암 환자들을 치료하게 된 게 1928년부터입니다. 소화기 계통의 암을 앓고 있었던 당간암 환자였던 한 여성의 부탁으로 이 거슨의 편두통 치료법과 결핵 치료법과 동일한 치료법을 적용한 결과 6개월 만에 이 당간암 환자를 완치시켰어요. 그리고 그녀의 암에 걸린 두 친구도 함께 치료가 되면서 그때부터 막스 거슨 박사의 식사법이 모든 암 환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암 환자들의 대부분이 잘못된 식사로 암이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면 치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자, 이제 히스토리를 보시면 놀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암 역시 잘못된 식사, 즉 동물성 단백질이나 또 동물성 지방 등의 육류 위주의 식사 때문에 발생이 되고 또 암에 걸렸을 때 여러분들의 잘못된 식사법을 어디서부터 여러분의 몸이 망가졌는지를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잘못된 출발점부터 여러분들이 개선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슈바이처 박사가 막스 거슨 박사를 슈바이처 박사는 이 과학계에 대단한 이 공로를 세우신 분이시죠. 자, 그런데 슈바이처 박사가 막스 거슨 박사를 일컬어 뭐라고 하냐면 막스 거슨은 의학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천재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들은요 하늘마을에서 이렇게 1시간 강의 듣는 게 굉장히 쉽게 들으시지만 저는 29년 동안 투쟁하면서 수백만 권의 논문을 읽으면서 제 눈이 빠져라 읽으면서 얻은 결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적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슈바이처 박사는 그 자신의 아내가 난치병으로 고생을 하셨어요. 누구도 고치지 못한 그 슈바이처 박사 부인의 폐결핵을 고치면서 친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슈바이처 박사의 그 아내의 폐결핵은 거슨 박사가 폐결핵을 고쳐준 45번째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인연을 갖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스 거슨 박사가 굉장히 마음의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예. 말기 암 환자들을 치료한 이유 때문에 비난을 받고 얼마나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암 산업에. 현재 현대의학과 이 대체의학이 수많은 투쟁을 하는 것처럼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는지 몰라요. 자, 미국 의학협회와 의료 마피아라는 표현을 할 만큼 암 자연치유백과 캔서 스텝 아웃사이더 박스라는 책에 이 암의 히스토리가 다 나오죠. 적어도 내가 암에 걸렸다면 그 히스토리를 좀 아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이상 현대의학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대중요법의 피해에서 여러분들이 안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거슨 식사법이 많은 난치병과 많은 암 환자들에게 치료 효과가 있게 되자 미국의 의학협회와 특별히 의료 마피아라고 불리는 암 산업에 의해서 거슨의 목이 겨냥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실형과 역경이 시작돼요. 그런 소문이 정치인들에게 돌면서 미국의 상원의원인 클로드 페퍼가 거슨 식이요법을 중심으로 암 치료법에 대한 연구를 하자는 특별법을 제안합니다. 자, 오늘날도요 국회에 상정될 만큼 아주 이 특별한 치료법들이 현재까지는 거론된 적이 없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얼마나 많은 난치성 환자들이 회복률이 좋았으면 이 국회에 이 상정이 될 만큼 놀라운 결과를 거두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이 특별법을 제안했는데 1946년 7월 1일부터 3일간에 걸쳐서 미국 하원에서 청문회가 열립니다. 클로드 페퍼 상원의원이 제안한 암 치료의 권위자들이 서로 협력해서 암 치료법을 발견하도록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법안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막스 거슨의 증언과 그의 환자, 아주 고질적인 난치병 환자 5명이 청문회에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첫째, 척수 중앙신경 조직에 종양이 있어서요. 손, 발이 아예 움직이지 않던 17세의 소녀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종양이 이 두개골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수술이 불가능했던 군인이 있었고요. 세 번째 환자는 대장암에 걸려서 장류를 받고 인공 항문 수술을 받은 사람이었고, 네 번째는 임파 육종에 걸려서 종양이 뼈나 목이나 사타구니 등 온몸에 퍼져서 죽음을 기다리던 부인 등의 5명의 이제 이 난치성 질환 환자가 이제 이 청문회에서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많은 의료인들뿐만 아니라 국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현대의학에서 포기했던 말기 암 환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스 거슨이 드디어 암 산업에 희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온 책이 이 막스 거슨의 히스토리를 아는 기자들이 쓴 책이 뭐냐면 바로 Censured for Curing Cancer라고 하는 암 치료를 위해서 비난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Censured for Curing Cancer라는 이 저서는 어떻게 보면 막스 거슨의 일종의 정기이며 투쟁사입니다. 그런데요, 진리는 아무리 막아도 매장되지 않습니다. 막스 거슨 테라피가 지금 거의 회복됐다는 사람들의 이 증언을 보면 거의 다 이 거슨 테라피에서 이 팁을 얻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자, 페퍼의 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깊은 감명을 받고
막스 거슨 박사가 주도하는 암 치료 연구에 1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역사는 진실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위원회의 1억 달러 예산 지원 결정은 미국 국립암연구소, 또 미국 의사협회, 그리고 약사협회의 강한 반대와 막대한 자금에 의한 로비, 그리고 언론의 집중적인 비난으로 무산되고 맙니다. 이런 사실들이 뉴욕의 인콰이러지의 호트 기자가 거슨을 추적하면서 쓴 바로 Censured for Curing Cancer라고 하는 막스 거슨 박사가 미국에서 암을 고쳤기 때문에, 참 이거 너무 안타깝죠. 암을 고쳤기 때문에 비난받은 이야기라는 책 덕분에 널리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저도 마음고생을 참 많이 합니다. 이 좁은 길을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영양의학에 대해서 한 시간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병치료법이라기보다 증세를 억제하는 처치에 능숙한 사람들에 의해서 근본적인 처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얼마나 좁고 험한 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어쩔 때 1년에 한두 번은 정말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여러분들처럼 정말로 많은 길을 돌아 자신의 몸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 애쓰던 분들을 만날 때, 그리고 여기저기서 어제도 제가 응원 전화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제가 조금 힘이 납니다. 자기 와이프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말 어떤 분이 댓글에 이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국회에 나가야 된다고. 죄송합니다. 이건 제 자랑이 아니고, 댓글에 자기 온 가족이 건강해졌대요. 난치병으로 너무나 고생했는데 고질적으로 평생 고치지 못할 줄 알았는데 막스 거슨 테라피로 회복을 얻은 사람들처럼 자기네 가족들 전체가 다 지금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마을의 이게 건강치료법이 전 세계에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편지를 제가 종종 받게 되는데요. 그 바람에 제가 울다가도 다시 일어섭니다. 그래서 참 이 거슨 박사가 얼마나 많은 이 심적인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Essentials for Curing Cancer라는 저서는 거슨 박사의 일종의 투쟁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의 주요로 압축되어 있는 내용은 뭐냐면 암을 비롯한 성인병, 난치병이 왜 생기는지, 이 병의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러한 무서운 질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고질병에 걸렸더라도 어떻게 그러한 고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해답은 뭘까요? 건강식입니다. 자연 건강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백질 신화에 대한 모든 잘못된 기만에서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탄고지식이야말로 남자 3명 중에 하나, 여자 2명 중에 하나가 암에 노출되는 그런 원인 가운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탄고지식이 아닌 저지방 채식 식단의 올바른 건강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